자, 이번 2교시에는요, 지역권하고 전세권 두 가지 용의물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좀 비슷하게 닮았죠? 총설, 취득, 존속기간, 효력, 소멸. 이렇게 생겼어요.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생겼어요. 용의물권 목차들이. 자, 지역권은 무엇인가? 의 291조에 나와요. 지역권자라는 사람은 일정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 남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 편리와 이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답니다. 이것도 핵심만 딱, 엑기스만 딱 괄호를 쳐보면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다. 아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얘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이 아니라 이용한다.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예, 조금 달라요. 근데 아까 지상권은 사용하는 목적이,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목적이 그 타인의 토지 위에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이었잖아요. 얘는 또 다른 목적이에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거야. 편익. 자기 토지의 편리와 이익. 그러니까 지역권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토지가 두 개가 등장을 해야 돼요. 하나 가지고는 지역권을 논할 수 없어요. 나의 토지, 남의 토지. 내 토지 편하자고 남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이게 지역권이에요. 이때 그 편익, 그러니까 이 편익을 역이라 그래요. 역. 서비스. 역. 그러니까 이 남의 토지가 내 토지에 뭔가 서빙하는 거야. 그 뭔가 편리를 제공해 주는 거야. 그것을 역이라 그래요. 역. 내 토지는 편익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내 토지를 요역지라고 해요. 역이 필요한 토지. 남의 토지는 그래 내 토지를 이용해라. 네 토지 편하자고 이렇게 그 역을 승낙해 줬거든요. 그래서 얘를 승역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률 용어를 써보면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승역지를 이용하는 권리. 이게 지역권이에요. 그 무슨 편익을 제공하냐? 그 다양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돼 있어. 일정한 목적. 여러 가지 지역권이 있을 수 있어요. 통행지역권도 있고요. 인수지역권도 있고 조망지역권도 있어요. 예를 들면 통행지역권, 이건 통행지역권이 보통인데 시험 문제는 거의 다 통행지역권 나오는데 이렇게 두 토지가 이렇게 있을 때 이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를 통행을 할 수 있다면,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다면 이 토지는 편익을 제공받는 거죠. 이런 게 통행지역권이에요. 인수지역권은 이게 물을 끌어온다는 거죠. 여기 강이 흐르고 있고 둘 다 농사 짓는 땅인데 내 토지가 안쪽에 있거든요. 여기 수로를 파가지고 물을 끌어오는 거야. 물길을 제공해 주는 거지. 그러면 남의 토지를 이용하는 거죠. 내 토지 편리를 위해서. 그런 거. 조망지역권, 경관지역권도 있어요. 여기가 바닷가거든요. 이쪽으로 뷰가 있는데 이쪽에 앞에 나와 있는 토지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토지여서 이 앞에서 너무 높은 건물을 지어버리면 뷰가 다 막혀요. 그래서 얘하고 계약을 맺어서 내가 돈으로 보상할 테니까 네 토지에 2층까지만 지어라. 최대. 3층까지 지지 마라. 그럼 내가 돈으로 보상해 줄게. 그래서 뭐 이쪽에 일정한 높이 이상의 건축물을 짓지 않기로 하는 그런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 토지에 좋은 뷰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높은 건물을 안 지음으로써. 다양한 목적의 지역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다 이거 나와요. 통행지역권이에요. 통행지역권. 그러니까 을이 갑의 토지 이만큼을 통행로로 이용한다면은 이 토지가 요역지겠죠? 그렇죠? 여기 통행로로 제공되는 이 토지 부분을 뭐라고 한다? 승역지. 이게 통행지역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의 토지를 이렇게 이용한다면은 약간 사용료를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또 아까 지상권처럼 아무리 봐도 지로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로는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을은 요역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자이고 자기가 땅 주인이고 여기 이 토지 부분, 빗금친 이 토지 부분을 통행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역권이 있는 거야. 얘가 지역권자인 거야. 얘의 권리야.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승역지에 대해서는 지역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지. 지로는 필수 요소가 아니다. 유상, 무상이 둘 다 가능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이 두 토지의 필지, 토지 개수 문제가 시험에 잘 나와요.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 요역지요. 반드시
한 필의 토지이어야 합니다. 토지 한 필이 전부여야 됩니다. 이만큼이 한 필지인데 요만큼만 요역지로 해서 지역권 설정하는 거 안 됩니다. 한 토지 전체가 편익을 제공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전부여야 됩니다. 반면에 승역지, 편익을 제공해주는 토지는 토지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일부일 수 있고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통행지역권이라면 내가 이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는데 전부를 통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일부만 이용하겠죠? 통행지역권, 인수지역권도 마찬가지겠죠. 생각해보면. 근데 조망지역권이라면 내 토지의 좋은 조망과 경관을 위해서 이 토지 전체적으로 높은 건물을 지지 말라고 해버리면 전체가 승역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승역지는 토지 일부일 수도 있고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의 성질에서요.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기초 이론 단계에서 딱 하나, 성질 하나 볼게요. 부종성. 자, 이 단어는 처음 들어보시는 건 아니죠? 많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부종성. 부종성이 뭐예요? 법의 세계에서 종된 것은 주된 것과 법적인 운명을 같이 한다. 그렇죠? 부종성이에요. 그럼 여기도 주와 종을 따져봐야 돼요. 이 두 개의 권리 중에 뭐가 주인이고 뭐가 종인지 판단이 되시죠? 뭐가 주예요? 요역지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얘한테. 이 토지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 지역권을 갖고 있으니까 얘는 얘를 위해서 노력 봉사하는 어떤 권리다? 종된 권리죠. 주종 관계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랑 운명을 같이 하는 성질 뭐야? 부종성. 292조를 보시면 부종성.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란 말이 뭔 말일까요? 쫓아서, follow.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함께 뭐 된다? 이전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바꿔볼게요. 지금 요역지 소유자가 을이잖아요. 근데 이걸 병으로 바꿀게요. 소유권이 이전된 거지. 땅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그럼 당연히 지역권도 병에게 뭐가 된 거다? 이전된 거. 지역권자는 이제 을이다, 병이다, 이제는요. 병이다. 따로 이전하게 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왜냐하면 이 땅을 위해서 지역권이 존재하고 있는데 땅 주인이 달라졌으면 지역권자도 달라지는 거야. 저렇게요. 그리고 지역권은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이 된대. 이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자, 아까 전에는 이 여자가 이 병한테 이 땅을 팔았는데 지금은 판 게 아니고 이렇게 자기가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토지에 은행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여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 토지를 저당을 잡았어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생겼죠. 이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고, 이 지역권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이 여자가 은행 대출금을 못 갚아서 저당권을 실행하면 요역지만 경매가 될까요? 아니면 지역권도 경매가 될까요? 지역권. 이 승역지가 경매되는 게 아닙니다. 이 토지가 경매되는 게 아니고 이 토지를 다닐 권리. 승역지 아니고 승역지를 다닐 권리가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들? 지역. 그게 같이 경매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걸 낙찰받으면 낙찰받은 사람은 매각되면 납부하면 이 땅 주인 되는 거야. 동시에 뭘 취득하는 거죠? 지역권 취득하는 거야, 이게. 부종성이지. 운명을 같이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은 요역지하고 따로 분리해서 양도를 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권은 오로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요역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얘가. 그러니까 요역지하고 따로 떼어서 지역권만 양도한다?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땅을 팔면, 요역지를 팔면 지역권도 따라 팔리는 건 맞는데 병이 찾아와서요. 자기는 이 땅은 안 사겠대. 자기는 뭐만 사겠다는 거죠? 지역권만 산다? 그건 안 될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발상이에요. 지역권만 사서 뭐 하게 얘가. 지역권만 사면 쥐돼요, 쥐. 왔다 갔다. 지역권, 통행지역권을 샀으니까 여기를 통행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이 땅은 안 샀거든.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다시 나와야지 통행할 수 있으니까. 그 통행할 권리를 산다고 여기만?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권만 따로 양도하는 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권리? 다른 권리라는 건 저당권을 예를 들어보면 요역지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권의 힘이 지역권에까지 미치지, 부종성의 원리상. 근데 이번에는 은행도 웃기네. 우리는 이 땅은 관심 없고 여기만 저당을 잡겠대, 여기만. 된다, 안 된다? 안 될 말이지.
저당을 잡았다는 것은 나중에 돈 안 갚으면 여기를 경매하겠다는 건데 지역권만 경매해가지고 사고 팔 수는 없다니까요, 절대로. 그러니까 애당초 안 될 꿈도 꾸지 마라 이거죠. 지역권은 요역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부종성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지역권을 어떻게 취득하느냐? 똑같이 또 A와 B 아니겠어요? 권리취득 원인은 A가 뭐야? 법률, 행위. B는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한다? 뭐 한다는 소리? 계약. 계약이 뭔 계약일까요? 이게 지역권 설정 계약. 이 그림에서 누가 누구에게 설정해 주는 거죠? 갑이 을에게 설정해 이용권을 주는 거지. 자기 토지 이용할 권리를. 얘가 설정자야, 얘가. 그리고 이건 계약이니까 186조에 따라서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려면 계약만 가지고 절대 안 되고 뭐 한다? 등기해야 된다, 등기. 등기소 가서 지역권자로 등기해야 됩니다. 토지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해야 돼, 이게 등기. 이 등기부는 승역지 등기부일까요? 요역지 등기부일까요? 지역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토지가 두 개 있으니까 어느 쪽 등기부인지가 궁금한데 승역지의 등기부입니다. 왜요? 지역권은 요역지에 발생하는 권리예요. 승역지에 발생하는 권리예요. 승역지. 요역지를 위하여 승역지에 생기는 권리예요. 승역지에다 기록해야 되지. 승역지 등기부예요, 여기. 승역지 등기부에 공동신청해서 등기하고 나중에 등기법 배우시겠지만 등기되고 나면 직권으로 다시 등기관이 여기도 열어가지고 뭔가를 기록하는 게 있지만 아무튼 그건 등기법에서 배우시고 여기는 승역지 등기부예요. 등기 목적은 지역권 설정이고 지역권을 설정한 목적은 통행 목적이네. 통행지역권이네. 통행을 하는데 통째로 다 통행할 필요 없으니까 남측 50제곱미터 여기 토지 일부에만 지역권 설정된 거예요. 그리고 요역지는 어디고 도면 뭐. 근데 여기가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아닙니까? 권리자. 지역권 등기니까 지역권자가 나와야 되는데 지역권자 이름이 안 나와요. 아까 전에 지상권 등기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는 지상권자 이름 나왔었어? 안 나왔었어? 나와 있었죠. 이름이 좀 별단 이름이 아니어서 기억이 안 나시나? 이름이 을이었어요. 지상권자 을 이렇게 나와 있었다고. 여기는 지역권자가 안 나와요. 지역권 등기에는. 왜 안 나오냐면 지역권이니까. 인역권이 아니거든. 사람이 역을 받는 게 아니고 이건 토지와 토지의 관계예요. 저 옛날에는 우리나라 등기법에 지역권자 이름이 나왔대요. 근데 이게 법에 이치에 맞지 않다 해서 없애버렸답니다. 자, 여기 지역권은 이 여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인가요? 이 땅을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인가요? 땅을 위해서요. 땅과 땅의 관계예요. 사람이 나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권자 이름 안 나옵니다, 여기는. 대신 편익을 제공받는 뭐가 등장한다는 거죠? 요역지가 나와요, 요역지가. 경기도 고양군 원당면 신원 6번지. 여기가 6번지인가 뭐, 여기가. 6번지가, 그러니까 요역지가 나오지, 거기 소유자가 누군지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여기 6번지, 여기 5번지인가 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전에, 요역지 소유자가 요역지 6번지를 팔았어요, 병한테. 팔았어요, 지금 병으로. 그럼 지역권도 병한테 팔린 거예요. 그리고 지역권 이전 등기는 필요 없어요. 자, 보통은 여러분들, 권리자가 나와 있을 때는 권리자가 바뀌었다고 등기부에 기록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지역권이 아니라 지상권자였다? 그럼 지상권자가 암흑의 을로 나오거든요. 그럼 지상권이 병에게 넘어가면 1-1로 지상권 이전해서 지상권자가 병으로 바뀌었다고 등기부에 기록해야 됩니다. 전세권도 마찬가지고요. 저당권도. 왜냐하면 지상권자 이름, 전세권자 이름, 저당권자 이름들은 다 나오거든요, 등기부에. 그럼 걔들이 달라지면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지역권은 이름 자체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역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현상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이전 등기 안 해도 요역지 소유권에게 이 사람에게 병에 소유권 넘어가면 지역권도 이전된 거다, 안 된 거다? 된 거다. 뭐 하지 않아도? 등기에 이전 등기 같은 건 없다니까요, 지역권에는. 아예 없어요. 이번 시험에 나왔다던데? 35회 시험에. 원리를 알면은 뭐 외울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권 계약 없이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효 취득이에요. 지역권 시효 취득 가능합니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245조를 준용하겠다. 245조가 시효 취득 시효 조문이거든.
바로 우리 지난주에 남의 토지도 내가 소유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하면 등기해서 내 거 될 수 있는 거 배우셨죠? 10년짜리도 있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조문이야 이게 245조. 그러니까 지역권도 그런 식으로 취득할 수 있어. 계약 없이. 계약 없이. 근데 모든 지역권을 전부 다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해서만 취득 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여기서 지역권의 종류를 조금 따져봐야 되는데 지역권은 계속 지역권이 있고 불계속 지역권이 있어요. 표현된 지역권이 있고 표현되지 않은 불표현 지역권이 있어요. 또는 비표현, 불표현 같은 말인데 먼저 이쪽부터 볼게요. 표현과 불표현은 누군가가 지역권을 행사를 할 때 외부에서 유관으로 인식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거예요. 통행 지역권은 을이 이렇게 걸어 다니면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걷고 있는 게 보이죠? 투명 인간이 아닌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통행 지역권은 표현 지역권일까요? 불표현 지역권일까요? 표현 지역권이야. 조망 지역권은요. 이 토지에 좋은 조망을 위해서 이 토지에 3층 못 짓게 돼 있어요. 2층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거는 바깥으로 표현이 안 돼요. 등기부로 봐야지만 아 그런 지역권이 설정돼 있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 표현이다 불표현이다. 불표현. 또 인수지역권도 물을 끌어올 때 수로를 파서 물 이게 위로 나와 있으면 표현된 지역권이고 물 밑으로 뭐 수로를 파가지고 터널을 뚫어가지고 하면은 불표현 지역권이야.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표현과 불표현은. 근데 표현되지 않은 지역권은 시효 취득이 대상이 아닙니다. 표현돼야 됩니다. 겉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또 표현 지역권 중에서도 계속된 지역권이어야 됩니다. 자, 계속과 불계속. 일단은 통행 지역권은 표현 지역권이거든요. 근데 통행을 할 때도 두 가지가 있어요. 경우의 수가. 그냥 통행하는 거야. 길 안 내고. 자, 길 내고 통행하는 경우가 있고 길 안 내고 통행하는 경우 볼게요. 길 안 내고 그냥 적당한 길을 다니는 거야. 그러면 불계속 지역권이에요. 왜냐하면 을이 이렇게 걷고 있을 때는 지역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지. 맞나? 근데 회사 출근해가지고 사람도 없고 길도 없어요. 지역권 행사예요? 불행사예요? 불행사. 그 다음에 다시 퇴근해서 걷고 있어요. 행사. 집에 들어가서 자요? 불행사예요. 이게 계속되고 있어요? 불계속되고 있어요? 불계속. 그렇습니다. 불계속이에요. 길 내고 다니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길을 내고 다니면 내가 딱 봐도 사람 다니는 길이에요. 그러면 딱 보는 순간 사람이 걷고 있건 안 걷고 있건 통행권의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를 해요. 길을 내면 무슨 지역권이 되는 거다? 계속. 자, 불계속 지역권은 시효 취득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예컨대 남의 토지의 통행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할 때는 길을 내야 된다, 낼 필요가 없다. 내야 된다. 길 없으면 안 된다. 길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지역권 시효 취득이 어떻게 되냐면은 을이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갑의 토지에 무단으로 길을 낸 거야. 허락도 안 내고. 허락도 안 받고 길을 어느 날 시멘트 반죽해가지고 막 바르고 있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땅 주인이 그거 뭐 하세요? 그랬더니 얘가 길 내고 있어요. 윙크 딱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소유자가 뭐 하는 짓이냐고 남의 땅에 그랬어야 되는데 이웃지간에 그냥 냅뒀어. 그래서 길이 다 마르고 나니까 다니기 시작하네, 여기를.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어떻게 다닌다? 평온하고 공연하기. 이게 이제 20년 시효취득이에요. 이게 지금 지역권자가 아닌 사람이거든, 지금. 근데 지역권자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20년 동안요. 평화롭게. 그럼 이 20년의 세월이 얘를 지역권자로 만들어주는 게 지역권의 무슨 취득이다? 시효취득이에요. 저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20년짜리이기 때문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20년짜리는 20년 동안 통행했다고 곧장 지역권자가 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던데, 예외로 등기해야 돼. 요 지역권 설정 등기 해줘야 돼. 그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였지만 여기는 지역권 설정 등기. 20년 통행하고 난 다음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마치면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얘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길 내고 다녀야 돼요. 길 안 내면 안 되고. 나중에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지역권 파트에는 존속기간이 아예 안 나옵니다. 뭐 아예 조문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가지고 시험 문제도 안 내는데 딱 한 번 낸 적이 있어요. 통설, 판례도 없는데 학설 가지고 낸 적이 있는데 영구적으로 지역권 설정하는 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학자들은 인정합니다. 그냥 남의 토지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권 설정이 인정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효력에서 하나만 볼게요. 물청 이야기. 자, 지역권자도 물권자이기 때문에
이 물권의 행사, 통행이 누군가에서 방해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럼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물청을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은 301조 준용규정, 지역권의 준용, 214조는 지역권에 준용한다. 준용이라는 것은 준해서 적용한다. 그냥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14조만 적용하겠대? 자, 이게 213조하고 14조가 소유권을 기준으로 해서 물청 3종이거든요. 자, 물권적 청구권은 총 3가지가 있었어요.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근데 13조는 쏙 빼놨어요. 13조는 준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역권에는. 14조만. 14조에는 뭐하고 뭐가 있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그러니까 소유권자는 이 3종이 다 인정이 되는데 지역권자는 그 중에 몇 개만 인정하겠다? 2개. 뭘 인정하지 않는다? 반환 청구권 인정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자, 여기 통행지역권이 있다고 볼게요. 근데 여기 통행하는 부분에 병이 불법 점유하고 여기 눌러 앉았어. 그럼 얘가 통행에 방해를 받겠지. 이럴 때 얘가 지역권자로서 물권적 청구 행사에서 이 승역지를 자신에게 돌려달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거지.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반환을 청구한다는 것은 돌려받아가지고 내가 이 토지를 점유를 하겠다는 소리인데 자,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이 토지를 딱 눌러앉아서 점유해서 사용하는 권리가 아니고 이용만 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지역권자가 아니라 여러분 지상권자라면요. 이 토지에 지상권을 갖고 있다면 지상권자는 이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소유자도 못 들어옵니다. 자기가 독점 사용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불법 점유하면 지상권자는 토지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상권자는요. 있죠. 하지만 지역권자는 독점 사용권이 아니고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일정 정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의 통행,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자도 여기를 쓸 수도 있거든요.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뭐 할 권능이 없다? 점유. 점유할 권능이 있어야지 돌려달라고 할 건데 돌려받아서 뭐 하게? 점유하게? 점유를 뭐 하면 안 되거든. 얘도 이용만 해야 되지. 그냥 돌려받을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돌려받을 권리 없는데 혹시 얘가 여기다가 막 물건 쌓아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준다? 그럼 그거 좀 치워줘요. 그 소리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건 뭐야? 반환 청구가 아니라 뭐죠? 방해, 제거나 방해, 예방 청구 할 수 있지.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야. 여기 어디 있느냐? 이게 58페이지 그림입법인데 자, 물청 배울 때 물청은 방배청구로서 종류는 3가지.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근데 민법 중에 쭉 이렇게 8가지 물건이 있는데 지역권에는 이 중에 뭐가 인정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반환 청구 인정이 안 된다. 여기 나와 있어요. 저당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할 건 아니고 저당권도 더 그렇지. 저당권은 생각해봐요. 저당권은 저당물을 점유할까요? 점유하지 않을까요? 저당권자가. 전혀 거기 얼씬도 안 하지. 저당권자는. 그러니까 저당물을 누가 불법 점유하고 있어도 저당권자가 나서서 야 그거 나한테 돌려줘. 돌려달라고 할 권리는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 둘은 공통점이 반환 청구권은 없고 나머지 2가지만 있다는 얘 둘은 점유를 하는 권리가 아니어서 여기까지. 자, 지역권 한번 요 정도만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볼게요. 지역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역권은 뭐냐?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승역지를 자기 토지, 요역지의 편리와 이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지역권이라 하더라. 보통 시험 문제에는 통행 목적의 지역권이 나온다. 편익을 제공받는 요역지, 통행로를 제공해주는 승역지. 그리고 등기부. 여기는 지역권 설정 등기가 되는 부분은 승역지의 등기부이다. 승역지 등기부에 등기하게 되는데 특히 권리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 여기는 나오지 않는다. 대신 뭐가 나온다? 요역지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가 어딘지가 나올 뿐이지 지역권자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특징이 그렇고 그 다음에 성질에서는 지로 지역권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 유상과 무상이 둘 다 가능하다. 이 점은 지상권하고 차이점이 없네. 똑같은 거네. 요역지와 승역지, 편익을 제공받는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합니다.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 설정은 안 됩니다. 하지만 편익을 제공해주는 승역지는 한 필지 전체가 제공될 수도 있지만 일부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역지하고 승역지는 반드시 서로
인접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망지역공 같은 경우는 내 토지가 여기고 길 건너편에 승용지가 있을 수 있죠. 저쪽이 뷰가 그렇거든. 그럼 길 건너편 토지를 찾아가서 야, 거기다 높은 건물 짓지 마요. 내 돈 줄 테니까 라고 지역권 설정 계약할 수 있으니까 인지일 수도 있고 격지일 수도 있죠. 요역지와 승역지의 관계가. 자, 부종성.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이전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요역지의 소유권이 을에서 병으로 이전되면 자동적으로 지역권도 병에게 뭐가 된 거다? 이전된 거다. 이전 등기를 해야 하지 않아도. 그렇죠? 하지 않아도 그렇다. 그 다음에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라는 말은 아까 연습했듯이 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권의 효력은 지역권에까지 미쳐서 나중에 경매하면 요역지와 함께 지역권도 같이 경매로 들어갈 거다. 그리고 지역권은 요역지하고 따로 떼어서 지역권만 양도할 수는요. 없어. 양도를 하거나 다른 권리, 예컨대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거나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없다. 없다. 있을 수 없다. 절대로. 그 다음에 여기 쭉 다 넘어가고요. 자, 지역권을 취득하려면 법률행위 계약을 하면 되는데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소 가서 등기하면 되겠습니다. 등기하면 되고 등기 없이 취득하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도 있는데 다만 시효취득, 20년짜리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예외로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지역권 시효취득할 때 모든 지역권이 다 시효취득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예컨대 통로를 개설한 통행지역권. 일단 통행지역권은 표현되는 지역권이고요. 길을 내서 다니면 계속되고 있는 지역권이거든. 길 내서요. 그러니까 이웃 토지에 무단으로 통로를 개설해서 자기가 개설한 통로를 20년의 세월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통행을 계속했다면 훗날 시효 완성 이후에 지역권 설정기를 맞춰서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아무 규정이 없다. 영구적인 지역권 설정도 가능하다는 게 통설이다. 그 다음에 효력에서 승역지를,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점유할 권능은 없습니다. 그냥 그 토지를 일정 목적으로 이용만 하는 것이지 눌러 앉아서 점유할 권능이 없기 때문에 승역지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뭐는 인정이 되더라?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얘들은 인정이 된다. 일단 여러분들 이걸 공부하시려면 물청이 3종이 있다는 걸 일단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걸 느끼셔야 되겠습니다. 반환, 제거, 예방 이렇게요. 반환은 인정이 안 된다. 제거와 예방만 인정이 된다. 이 정도 할게요. 자, 그 다음 전세권 나오는데요. 전세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의 목차도 이렇게 생겼어요. 다 똑같이 생겼죠, 지금. 근데 전세권을 공부하기 전에 주의할 일이 있습니다.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다릅니다. 사람들은 잘 구별 못 하거든요. 자, 내가, 야, 네 집 되게 좋다. 집 구경 가가지고, 야, 이거 되게 좋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야, 내 집 아니다. 나 전세 산다. 할 때 그 전세가 이 전세인지 임대차인지 몰라요. 등기부 봐야지 알 수 있어요. 이게 헷갈리는데, 자, 임차권. 그 사람은 임차인일까? 진짜 전세권자일까? 저 임차권 할 때 임자가 여러분들 저거 차임의 임자인데 일단 저 두 개는 어떻게 다르냐면 족보가 달라요. 근본 족보가. 성질이 달라요. 지금 우리가 물권법에 와 있잖아요. 지금 배우려고 하는 전세권은 물권이야. 물건을 지배하는 물권이고요.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임차권은 저건 채권이에요. 임대인에 대한 행위 청구권 채권입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할 때 저 임자가 차임을 말하는 임자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빌려주는 계약이 대차 계약이에요. 빌려준다 빌려 쓰는 차. 근데 그게 뭔가 차임을 받고 사용료를 받고 빌려주면 임대차라 그러고요. 차임 안 받고 공짜로 빌려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이제 사용대차라 그래요. 자,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생긴 권리가 임차권인데 그때 우리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차임을 지급하는 방식에 아무런 제약이 없거든요.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건물을 임차했을 때, 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주로 건물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불하는 방식에 우리 대한민국의
관행상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극단적인 두 개의 방식. 매달 돈을 주는 방식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뭐라 부를까요? 월세라 그래요. 월세.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저건 뭔 말인지 알아듣으시겠죠? 자, 건물을 빌렸는데 임차했는데 매달 주는 돈은 없어. 월세는 없는데 큰 목돈을 걸어 놓는 거지. 그래 놓고 나중에 다 쓰고 건물 기간 끝나고 나올 때 그 목돈을 돌려받고 나오는 방식도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그걸 전세라 그러잖아요. 이게 섞여 있는 방식도 있나요? 반전세? 일부 걸고 월세 좀 있고. 이게 시속게임처럼 월세가 많아지면 전세 보증금이 좀 줄어들고, 이걸 전세금이라 했다가 보증금이라 했다가 마음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그럼 내가 야, 이거 아파트 내 집 아니고 내 전세 살고 있다 할 때 그 전세가 임대차 계약인데 전세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건지,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전세권을 갖고 있다는 건지 알 길이 없다니까요. 왜? 한글로 둘 다 전세를 쓰거든. 서로 다른 건데. 알 방법은 등기부 확인하면 됩니다. 등기부 확인했을 때 그 사람이 전세권자로 등기부에 나와 있어. 등기 목적,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누구누구, 전세금 얼마,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전세권자고, 자기가 전세 산다 그랬는데 등기부에 보니까 걔 이름 없어. 임대차야 100%. 전세 방식의 임대차인 거지. 그래서 이쪽 전세를 뭐라 하느냐, 이걸 이렇게 말해요. 미등기 전세라고 해요. 등기 안 한 전세 이 말이지. 미등기 전세는 전세권일까요? 임차권일까요? 그러니까요. 임차권이에요. 전세권은 아니에요. 또는 이렇게도 말해요. 채권적인 전세. 채권적인 전세는 전세권을 말하는 걸까요? 임차권을 말하는 걸까요? 임차권이에요. 왜냐하면 전세권은 물권이거든. 채권 아니거든. 그러니까 등기부 봐야지 알 수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아마 뭐 그 통계를 내본 적은 없지만, 뭐 주택 기준으로 했을 때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90%가 이거 아닐까요? 이거? 채권적 전세? 임대차? 10% 정도 미만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물권자로서의 전세권자는. 이게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냐? 이만큼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비교해 놓은 거야. 이 항목들이 다 다른 것들이, 전세권하고 임차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10개 넘네, 지금. 뭐가 다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도 좀 자격 없어요, 지금요. 그 설명을 들을 자격조차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뭘 아는 게 있어야지, 그것도 밑에 깔린 게 있어야 설명을 듣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이걸 배우는 거야, 지금요. 그리고 이거는 한참 있다가 배워요. 이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이 비교를 스스로 해보시면, 아, 다르네, 이게 다른 거네. 이 사람 이 전세 살고 있다 그럴 때 이건지 확인해 봐야 돼, 등기부에. 등기부에 없으면 이대로 가야 되고요. 등기부에 전세권자로 나와 있으면 이대로 가는 거야. 다 달라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이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인들이 안 해줘요. 이건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전세금 얼마 받았다는 게 다 나오고, 그러니까 저런 걸, 등기부에 저런 거 잡히는 거 싫어하지, 집주인들이. 그래서 보통은 경우 이쪽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거는 제가 이거를 설명하는 거거든. 현실에 잘 없는, 여러분들이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들의 경험은 다 이쪽이거든. 전세 살고 있는 임대차 계약. 그 뭐 2년 산다든지 2년 보장된다는 게, 그건 다 여기 얘기들이에요.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도 이쪽 얘기니까,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걸 보고 아니 저건 좀 이상한데 내가 알고 있는 거 너무 다르네, 그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거 전세권 아니고, 거의 교과서에서만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시험에는 나올 수 있는 그 전세권을 공부할 거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전세권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전세권 의의와 성질, 얘는 303조에 나와요.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대요. 여기까지만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렇습니다. 을은 갑에게 전세금을 지급했어요. 2억. 그리고 타인의 부동산 건물을 점유해서 넘겨받아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예요. 이게 전세권이에요. 전세권이고, 딱 보니까 지상권, 지역권하고는 딱 다르네, 출발 자체가. 아까 지상권하고 지역권에서는 사용 대가인 지로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유상과 무상이 둘 다 가능했었죠. 근데 얘는 말 시작하자마자 돈 얘기하고 시작하네. 전세금을 지급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 그리고 지급하라 그러면 지급해야 되는 거야, 물권법정주의.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전세권 아닙니다. 그리고 월세가 좀 끼어 있으면요.
그거 100% 임대차입니다. 여기는 무조건 목돈 딱 지급하는 거, 전세금밖에 인정 안 하는 거야. 매달 주는 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절대로 전세금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거는 다 뭐다? 임대차예요. 임차권이에요. 요거는 전세금을 딱 목돈으로, 월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급하고, 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아까 지상권의 대상은 뭐였어요? 타인의 토지. 지역권도 타인의 토지. 건물은 아니었잖아요.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도 포함하죠. 토지도 건물도 다 부동산이니까 대상이 더 넓지. 여기는 건물로 할게요. 건물을 빌려서 전세금 걸고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이야. 그 다음부터 더 읽기 전에 요 사이에 하며하고 그 사이에 논리적으로 조문 두 개가 숨어 있어요. 317조 18조로 보여드릴게요.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 이행. 전세권이 소멸했대요. 자, 2억 걸어놓고 뭐 계약하고 등기해서 2년 살았거든요. 2년 다 지났어. 기간 만료. 전세권이 소멸한 거지. 그러면 이제 헤어져야 되죠.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은 전세권자로부터 두 가지를 받아야 돼요. 목적물을 전세 목적물, 저 건물을 돌려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요거 등기해놨거든.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목적물을 인도받는다는 건 제가 그림으로 상징적으로 키로 표현할게요. 짐 다 빼고 키를 준다는 게 물건을 반환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서류 봉투? 말소 등기 서류 들었어? 요거 두 개를 받아야 된다고. 전세 기간이 끝나면. 그리고 동시에, 그걸 받는 동시에 자기도 할 일이 있지. 전세금을 돌려줘야 돼요. 얘는 뭐 해줘야 된다? 전세금을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목적물 집을 돌려주고 말소 등기 서류를 주는 거하고 얘가 전세금을 돌려주는 게 서로 동시 이행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동시 이행 관계라는 게 있어요. 동시에 이행 관계, 동시 이행 관계가 인정이 되면 어떤 관계냐? 저쪽에서 이행 안 하면 나도 이행 안 해도 되는 관계. 이행 안 해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보면 기간이 끝났어. 전세 기간이 끝이 났는데 얘가 집을 안 비워주네. 말소등기 서류를 안 주네. 그럼 얘는 전세금을 반환을 안 해도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같은 거 지지 않는 거예요. 혹시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전세 기간이 끝나가지고 나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얘가 전세금을 준비를 못 해가지고 돈을 안 돌려주네? 그럼 내가 집을 비워줘야 될까요? 안 비워줘도 될까요? 안 비워주고 계속 살아도 불법 점유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습니다. 동시이행 관계예요. 근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를 하면, 자, 이 상황에 달리해서 을은 이사갈 준비를 다 마치고 말소등기 서류를 다 준비해서 자, 받으세요라고 이행 제공을 했어. 전세금 돌려달라고. 자기 일을 다 이행 제공했는데 얘가 전세금을 장만을 못한 거야. 돌려줄 전세금이 없어. 집주인이. 그래서 반환을 지체를 하는 거야. 안 돌려주면 전세권자는 바로 살고 있던 전세 목적물 이 건물을 경매 넣어버릴 수 있어요. 바로 경매해버릴 수 있어요. 다시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뭐 하면? 지체하면 을은 전세 목적물인 이 건물을 뭐 할 수 있다? 경매해버릴 수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경매를 할 때 내가 남의 물건을 경매할 때 경매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의 경매는 소송을 해야 돼. 승소 판결을 받아서 내가 쟤한테 뭔가 받을 게 있다는 게 확인되었을 때 승소 판결을 가지고 경매하거든요. 그런 경매를 강제 경매라고 해요. 근데 이 경매는 그것도 아니야. 그냥 돈 안 주죠. 나는 이사갈 준비 마쳤는데 저쪽에서 돈 안 주면 바로 다음 날로 바로 경매할 수 있어요. 소송도 필요 없어요. 이런 경매를 임의 경매라고 해요. 임의 경매. 여기까지가 숨어 있다고. 다시 전세금 걸고 타인의 부동산을 전부 사용 수익했어요. 기간 끝났는데 잘 헤어지려고 했는데 나는 준비를 다 마쳐 주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부동산을 뭐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경매시켜 버릴 수 있다니까요. 경매하면 이게 누군가가 사겠지 이거를. 누가 낙찰 받아버리면 걔한테 소유권 넘어가고 걔가 대금을 내놓으면 물건이 돈으로 환가된 거예요. 그리고 이 배당 절차가 실시되거든. 얘한테 전세금을 빼주지 못해서 경매당할 지경이면 얘 말고도 다른 빚쟁이들 더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배당 청구 딱 했을 때 전세권의 두 번째 힘이 발휘돼요. 그 부동산을 경매해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전세금에 뭘 받아간다고요? 우선 변제. 저기 두 번째 힘이 나오는 거지.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어요. 우선 변제. 채권자 평등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거지. 너부터 먼저 받고요. 남는 돈에서 채권자들이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세권은
남의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한다는 측면에서는 용익물권이에요. 근데 남의 부동산을 소송도 없이 바로 경매를 붙여서 남들보다 먼저 받아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죠, 여러분들? 이게 누구의 권리죠, 이게? 저당권자가 이렇게 하거든. 그쵸? 저당권자들은 남의 부동산을 대출해주고 저당 잡아뒀다가 고객이 대출금 안 갚으면 소송도 없이 바로 경매하거든. 그래서 배당 절차에서 남들보다 먼저 받아갈 수 있어, 없어? 있죠. 저당권은 용익 물권인가요? 담보 물권인가요? 그 담보 물권의 속성을 갖고 있다니까 경매를 붙여서 우선 먼저 받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나요? 담보 물권인가요? 라고 했을 때 둘 다다. 둘 다. 용익 물권적 성격과 담보 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라고 하죠. 알아들으시겠죠? 근데 어느 게 더 본질적인 성격일까요? 당연히 용익 물권이 본질이고 담보 물권은 약간 부차적인 성질이에요. 자, 전세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전세금은 필수 요소예요.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 인정 안 해줘요. 근데 필수 요소이긴 한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고받는 것을 요하진 않는다. 기존에 돈 받을 채권이 있었으면 그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을이 저 갑에게 돈 2억 원을 받을 돈이 있었나 봐. 뭐 공사비든 대여금이든 뭐든 받을 게 있었어. 아직 못 받고 있었는데 얘가 전세 살 집을 하나 구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채무자 집이 하나 비었어 지금. 그래서 그 채무자 집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러 갈 수도 있지. 그리고 전세금을 걸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이 저한테 아직 그 2억 안 갚으신 거 있잖아. 그거 전세금 합시다. 그거 전세금으로 걸어다 치고 내 2년 살고 나갈 때 그때 줘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말 하는 거 알아들으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번에 전세금은 필수 요소긴 한데 이번에 계약할 때 꼭 내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로 반드시 주고받을 필요는 없고 기존에 채권 관계가 있으면 그것으로 전세금을 칠 수 있어, 없어?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소유자 갑이죠. 근데 지금 전세권자로 돼 있는데 소유권 이전되었어?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돼.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저렇게 집주인이. 그럼 전세권 설정자 지위가 당연 승계, 자동 승계. 자, 얘가 원래 전세권 설정자였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병으로 바뀌면 병이 설정자예요, 이제는요. 갑은 더 이상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갑에서 병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설정자도 갑이 아니라 병이 된 거야. 가장 대표적인 효과는 전세금 돌려줄 채무가 이전된 거야. 자, 집을 팔기 전에는 얘가 전세금을 돌려줄 채무자였거든. 얘가 다 살고 2년 채우고 나가면 전세금을 돌려줄 채무자는 갑이었죠. 근데 갑이 집을 팔아버렸다고. 그러면 갑은 면책되고요. 이 채무가 병에게 넘어와요. 채무의 이전인데 얘는 면책되면서 채무가 이전돼 온다고. 그러니까 이 전세권자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얘한테 주장할 수 있는데 2년 계약기간 2년이면 2년 다 살고 나갈 때 나한테 돈 받은 사람은 갑이었잖아 원래. 근데 갑한테 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된다? 돈을 병한테. 병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해야 됩니다. 갑은 면책된 겁니다. 집 팔면. 병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우리가 병의 입장에서 이 전세권을 안고 산다 이런 말 쓰지 않나요? 그 말 들어보셨나? 안고 산다, 끼고 산다 이런 말도 하고 껴안고 산다 이런 말. 그래서 전세권을 안고 살 때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예컨대 한 3억짜리라 하더라도 이렇게 전세권이 있는 등기되어 있는 전세권이 있으면 전세금도 얼마인지 나오거든. 전세금이 예컨대 2억이다 그러면요. 이걸 갖다가 3억 다 주고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3억 주고 사면 5억 준 꼴이 되는 거야. 왜? 나중에 얘가 나갈 때 얘가 2억 줘야 되거든. 이 집 살 때 3억 줬고 쟤 나갈 때 2억 주면 얼마 든 거야 내가 지금요? 5억 든 거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사면 안 되고 이 건물이 3억짜리 건물이면 3에서 얼마를 빼야 되죠? 이거 빼고 1억만 주고 사야지 이거를. 그럼 이번 참에 1억 줬고 얘 나갈 때 전세권 정리할 때 2억 썼으니까 총 3억짜리 건물 3억에 가지게 되는 거지. 맞죠? 이거 아시겠죠?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야. 끼고 사고, 안고 사고, 막. 됐어요? 그 다음에, 이런 전세권 어떻게 취득하느냐? 취득. 또 그 소리 하는 건데, 뭐 아니면 뭐다? 법률 행위이거나 법률의 규정이거나. 법률 행위라 하는 게 뭘까요? 계약. 그럼 이거 전세권 만드는 계약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전세권
설정, 계약. 얘가 얘한테 설정해 준 거지. 근데 필수 요소인 전세금 지급이 필요하고, 필수적 요소. 그 다음에 계약이니까 모두 하시라, 등기하시라, 등기를 해야 된다. 요렇게. 건물 등기부, 이 건물 을구네. 등기부 을구. 전세권 설정. 전세금 2억이네. 2억. 범위는 건물 2층만 빌렸네. 자, 다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은 부동산의 일부에, 토지의 일부나 건물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어 없어? 저렇게 있어. 예외. 건물. 그러니까 1층은 주인 살고 2층에만 전세권 들어가 살고 있는 거죠. 존속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5년 6월 30일까지 딱 2년 보통 이렇게 하고, 전세권자 을이다. 이렇게 전세권자가 나와 있다니까 이름들이 이렇게. 홍길동이 이렇게. 그럼 전세권을 팔아버리면 1-1로 전세권 이전이 되었다고, 병역에 팔렸다고 등기부에 원래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전세권도 지상권도 저당권도 다 그렇게 해요. 근데 뭐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배웠던 권리. 지역권은 왜? 권리자 이름이 나오지를 않고 자동으로 바뀌는 거거든. 요역지 소유자 바뀌면 지역권자가 저절로 바뀌는 거지, 바뀌었다는 공시를 할 수가 없지. 사람 이름이 없는데 뭘 부기행기를 하겠어요. 그런 원리예요. 그 다음에 전세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얘가 전세권을 취득할 때는 계약하고요, 전세금 지급하고요, 등기소에 등기하면 끝이야. 아직 인도 안 받았어, 건물을. 지금 이 그림은 인도를 받은 그림이에요, 안 받은 그림이에요? 알아들으시나 이 말? 이 그림은요. 받았죠. 건물이 얘한테 있잖아 지금. 이 그림은 인도 받은 그림이야, 안 받은 그림이야? 아직 안 받았지. 키도 안 받았어요. 근데 이건 다 했어, 위에 세 개는. 그럼 전세권자 된 거야. 인도는 요건이다, 요건 아니다? 아니다. 그 키 받아서 입주 안 해도 계약서 썼고 전세금 넣었고 등기소 와서 등기했으면 끝난 거야. 전세권자 된 거예요. 인도는 요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또 셋으로 나눠. 약정할 때, 약정하지 않을 때, 갱신할 때. 약정할 때 최장기, 최단기 제한이 있으면 암기. 볼까요? 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네. 혹시 10년보다 더 길게 하면요, 10년 넘으면 10년으로 끄집어 내리겠대. 자, 아까 전에 지상권하고 반대로 가네. 지상권은 얘보다 더 단축하지 못한다고 30, 15, 5를 걸었잖아요. 최단기 제한. 이건 최단기 제한이에요, 최장기 제한이에요? 저거는요, 최장기를 제한하고 있지. 그쵸? 그쵸? 최장기 제한이에요. 10년 넘게 못한다고. 그럼 최단기 제한이 있느냐? 있긴 한데 건물에만 있어요. 자, 전세권의 대상은, 객체는 토지일 때도 있고 건물일 때도 있을 건데, 건물 전세권에만 혹시 존속기간을 1년보다 미만 더 짧게 한 거야. 6개월로 계약한 거야. 어떻게 하겠대요? 1년까지. 그러니까 건물 전세권은 최단기간도 제한하고 있지. 1년보다 더 짧게 못하게. 짧게 하면 1년까지 연장시켜버리니까. 토지는 안 그래요. 토지는 6개월로 하면 6개월이 맞아요. 2달 하면 2달이에요, 그냥. 근데 건물은 2달을 하거나 6개월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1년이 되어버린다. 이건 왜 이렇게 되느냐? 뭐 이런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조문이요, 312조 2항 조문이 1984년도에 신설된 조문이에요, 여기가. 198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졌어요. 주임법이. 임차인들 보호법. 거기 만들어지면서 주택에 임대차를 했을 때는 1년을, 최단기 1년을 보장해주는 규정을 만들어줬거든요. 딱 명시적으로 1년 이런 말 안 했지만 어쨌든 1년 보장 규정이 있었어요. 그 취지를 해석해보면. 이게 만들어지니까 전세권이 미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임차권 얘기잖아요. 아까 임차권하고 전세권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 이건 채권이거든. 이건 물권이고. 일반적으로 뭐가 더 셀까요? 채권이 셀까요? 물권이 셀까요? 물권이 엄청 세요. 근데 임차권, 이 약한 이 임차권도 1년을 보장해주는 그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들을 위해서 만들어뒀는데, 당시에는 이 조문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권이 입툭튀 그래가지고 내가 임차권 볼 낯이 없다, 내가 쪽팔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임차권도 1년 보장해 주는데 내가 명색이 물권인데 나는 왜 그런 거 없냐, 나도 해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보조 맞춰준다고 1년 맞춰준 거야, 84년도에.
그러니까 건물에만 있었던 거지. 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니까 주택은 건물이고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물만 보조를 맞춰줬어, 1년. 그때 그랬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걸 또 이렇게 안 알고 계시죠? 지금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 임차인들은 1년 보장이 아니라 몇 년 보장이죠? 2년 보장이거든. 주당기간 2년으로. 이게 1990년도에 또 늘어난 거거든. 90년도에. 그랬더니 90년도에 다시 입툭튀. 뭔지 아시겠어요? 가지고, 야, 저쪽은 2년 됐으니까 나도 2년 해줘. 그랬을 때 그때는 닥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가지고 못 쫓아간 흔적이에요, 저게. 그래서 토지에는 없고, 말을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네, 이 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왜 건물에만 존재하는지 주임법, 역사적 배경을 설명드린 건데. 하여튼, 모르시겠으면 외우십시오, 그냥. 건물에만 있습니다. 건물에만 1년 있습니다. 존속기간 약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전에 지상권 어땠나요? 기간 약정 안 하면. 1교시. 얼마 안 지났으니까 최대한 떠올려 보세요. 지상권은 기간을 안 정하면 어떻게 처리했던가요? 단기간으로 30이나 15나 5를 확 정해버렸잖아요. 얘는 그게 또 없어요. 여기 전세권에는. 그게 없고요.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약정하지 않은 상태를 존중해줘요. 기간 안 정하고 쓰라. 그렇게. 몇 년이다, 10년이다, 5년이다, 1년이다 이렇게 안 하고 안정한 채로 쓰는 거야. 그냥. 안정한 채로 쓰다가 각 당사자 둘 다 아무나 언제든지 아무 때나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어요. 아, 끝냅시다 이제. 기간도 아직 했는데 끝냅시다라고 아무 때나 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소멸을 통고한다 할 때 이렇게 통고가 달려 있으면 통고 기간이 정돼요. 그 끝냅시다라는 말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했다고 그날부로 끝나는 게 아니고 통고 기간이 정돼요.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통고 기간은 6개월이에요. 6개월 지나면 소멸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기간 안 정하면 안정한 채로 쓰다가 집주인도 전세권자도 아무 때나 끝내자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끝나지 않아. 얼마나 있다가 끝난다고요? 6개월 있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전세금을 준비할 시간이 몇 개월 부여된 거죠? 6개월. 얘는 이사갈 집을 구할 시간이 몇 개월 부여된 거야? 6개월인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갱신 볼게요. 갱신. 기간 연장하는 거. 자, 전세권은 갱신도 할 수 있어요. 기간 끝났을 때 2년 끝났어. 그럼 또 갱신도 할 수 있는데 갱신할 때도 10년이 최장이에요. 더 길게는 갱신 못해요. 10년 했다가 또 10년 했다가 10년 했다가 갱신 이렇게 해서 뭐 30년, 40년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20년, 30년을 못 한다는 거지. 10년이 최장 기간이어서. 근데 이거 중요하지 않고 사항이 중요한데 312조 사항은 4줄이나 있죠. 되게 복잡한데요. 이 사항을 뭐라고 하느냐? 법정갱신이라고 그래요. 법정이란 말이 나왔네? 법정이란 말을 늘려볼까요? 5글자로. 법률의 규정. 뜻은 뭘까요? 법률의 규정이니까 무엇에 의하지 않은?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즉 계약에 의하지 않은. 지금 무슨 말이냐? 갱신을 할 때도 두 사람이 합의하에서 갱신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합의를 해서요. 기간이 끝났을 때 두 사람이 합의해서 너 3년 더 살고 싶은데 괜찮아요? 그거 더 하세요. 합의할 수 있어 없어? 있지. 합의를 통해서 갱신된 게 아니고 법에 어떤 요건이 정해져 있어. 이렇게 되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합의 안 해도. 이게 법정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자, 어떻게 되는지 조문 한번 볼게요. 이것도 근데 건물에만 있어요. 건물 전세권에만 법정갱신 제도가 존재를 해요. 토지 전세권은 없는 제도예요. 이유는 아까하고 똑같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묵시적 갱신 조항을 뒀거든. 자동 갱신 조항. 그랬더니 이 또 전세권이 삐쳐가지고 나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주택하고 닮은 어디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건물, 토지에는 없어요.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설정자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건물의 소유자. 소유자겠지? 소유자가 전세권의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전 역산입니다. 역산 끝에서 계산해서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가 기간이 끝나는 날이라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여기 5개월 5칸이에요. 저 사이에 제가 읽어볼게요. 얼마나 조문을 황당하게 만들어놨는지. 이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렇게 미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을 저 따위로 만들어놨는지. 어쨌든 뭘 안 했다 그러네 자꾸. 정리해보면 갱신 안 합니다. 집주인이. 저 갱신 안 할 겁니다. 다른 집 구하세요.
아니면 조건을 바꾸겠다는 거지. 전세금 이만큼 올릴 건데 거기에 응하지 못한다면 난 다른 사람 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저 5개월 사이에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야. 안 했어. 그러니까 이 5개월을 그냥 지나쳤다는 소리야.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갱신에 관해서 이런 말도 없이. 그게 요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끝났을 때 전전세권, 그 전전세권하고 땡땡 동일 조건으로 once again 한 번 더 간다는 거죠. 다시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처리하겠다. 이게 무슨 갱신이야? 이런 게 법정 갱신 또는 다른 말로 묵적 갱신.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자동 갱신이죠. 일종의. 자동 갱신이 안 되려면 요 5개월 사이에 뭔가 말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전세금을 올리겠다든지 아니면 다른 집을 구하라든지 뭐 더 이상 안 되니까 그 말을 안 하고 이 구간을 지나치면 막달에 와서는 쫓아낼 수 없다는 거죠. 자동 갱신 돼버리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전세권이 그래요. 또 이걸 오늘 배웠다고 어디 전세 살고 있는 집에 가서 친구한테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임대차예요. 그거는 거의 다 90%는. 여기하고 달라요. 다른 걸 또 공부하셔야 돼. 여긴 전세권이야 그냥. 그렇습니다. 동일 조건이야. 그러니까 일단 전세금 아까 2억 이런 것들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일단은. 그대로 가는데 물론 올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올릴 수도 있는데 근데 동일 조건이 아닌 게 하나 있으니 기간은 동일 조건이 아니야. 자, 전번 기간이 2년이었다고 해서 이렇게 2년으로 연장되는 게 아니고 기간은 정함이 없는 상태로 된대. 정함이 없다? 방금 봤거든. 정함이 없으면 아무 때나 소멸 통과할 수 있어 없어? 각 당사자가. 있고 얼마나 있으면 끝난다? 6개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해놨어요. 이게 물권법 전세권의 법정갱신 조문이에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효력에서는 권리, 전세권자의 권리. 전세권자는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절대권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쫓겨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바뀐 소유자도 주장할 수 있고요. 전세권 처분 한번 볼게요. 이게 306조인데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요. 담보로 제공한다는 게 전세권 위에 저당권 설정한다는 소리거든. 한번 들으셨죠? 권리저당이라고 할 수 있고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목적물을 전전세, 나도 전세권자인데 또 전세를 주는 거지. 이걸 뭐라고 한다고? 전세. 아니면 임대, 빌려주든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도 아까 지상권처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유롭게 한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발생해요. 그러나가 튀어나오는데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뭔 말이래? 저 금지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야. 아까 전에 지상권을 또 올려보세요. 지상권은 금지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금지하면 지상권자에게 불리하다고 무효 처리했잖아요. 여긴 금지가 돼요. 살짝 차이가 있네.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금지 특약이 가능해요.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은 유효. 아까 지상권 양도금지 특약은 유효였던가 무효였던가? 무효. 차이가 있습니다. 천천히 외우시면 돼요. 지금은 이해하시는데 아 저런 것들을 배우는 거구나. 전세권 공부한다는 게. 이렇게 감을 익히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의무. 의무에서는 전세권자의 유지수선 의무. 유지수선. 309조.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이 목적물이 이거 말하는 거죠. 이 목적이 된 물건, 이 건물, 토지 이런 거. 현상 유지를 하고 통상적인 관리에 속한 수선을 전세권자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스스로. 그래서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만 인정됩니다. 뭔 소리냐면 비용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남의 물건을 빌려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빌리고 쓰고 있다가 이 집에 돈 좀 쓸 일이 있을 수 있잖아. 세입자들도. 그냥 세입자라고 할게요. 돈을 썼어요. 자, 물건에 돈을 썼을 때 이 물건을 민법에서는 둘로 나눕니다. 필요비하고 유익비. 필요비, 유익비. 필요한 비용, 필요비. 유익한 비용은요? 유익비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비는 이 물건의 가치를 보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고 가치 보존. 유익비는 가치를 증대, 값어치를 올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유익비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 물건이 망가졌어요. 고쳤어요. 수선. 필요비일까요? 유익비일까요? 고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요. 필요비죠. 안 고치면 못 쓰니까 꼭 필요한 비용 아닌가요? 가치 보존을 위해서.
망가진 거 고치는 거. 그 다음에 꼭 쓸 필요는 없어요. 그 돈 안 써도 쓸만한데 이 돈을 써서 더 좋아지는 거지. 계량비, 증축비 이런 거. 계량을 했어요. 더 좋게 만들었지. 그러면 값어치가 올라가겠죠? 아니면 건물을 증축을 했어요. 증축하면 더 비싸지지 건물이. 값어치가 올라가죠. 그런 것들을 유익비라고 해요. 예전에 사법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갑의 건물을 을이 임차를 해서 임차해서 재래식 부엌을 신식 부엌으로 고쳤다. 이렇게 옛날 사법시험에 재래식 부엌을 신식 부엌으로 고쳤어. 세입자가. 돈 쓴 거네, 남의 물건에. 뭘까요? 필요비일까요? 유익비일까요? 신식 부엌으로 고쳤으면요. 유익비. 가치 증가, 계량비 이런 거요. 그렇습니다. 그런 유익비. 근데 이런 돈들을 전세권자가 썼을 때 이 돈을 소유자한테 달라고 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당신 건물에 이만저만 돈을 썼으니까 달라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논리가 전세권자가 스스로 이 물건을 유지하고 수선해야 된다고. 여기 나와 있죠. 통상적인 관리 수선 네가 해라. 그러니까 약간 망가졌어. 그럼 고치는 것은 소유자한테 고쳐달라고 하라? 네가 고쳐라? 네가 고쳐라 이거예요. 네가 알아서 고쳐라. 그러니까 유지수선의 책임이 전세권자 스스로에게 있기 때문에 유지수선한다고 돈을 썼다면 유지수선 비용은 둘 중에 뭐라고 보이세요? 필요비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하라는 거니까 내가 당신 집을 이만큼 고쳤으니까 고장나고 고쳤으니까 돈 줘요라고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지. 무슨 논리인지 아시겠어요? 필요비는 누구 부담이다? 전세권자 부담이다. 하지만 유익비는요. 내가 돈을 써서 값어치를 올렸다면 그 돈은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유익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310조에 나옵니다. 전세권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서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계량하기 위해서 유익비를 썼을 때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내가 돈을 써서 값어치를 올렸는데 그게 끝날 때까지 값어치가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남아 있을 때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서 지출된 금액, 내가 쓴 돈이나 또는 증가액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구체적인 내용도 다음에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전세권자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가 고쳐가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물론 대파손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다르지만 소소한 통상적인 관리 수선은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물권자로서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수선 비용, 필요비를 받을 수가 없다. 근데 전세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있죠. 이 전세권 말고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 알아들으시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 돈도 받습니다. 그것도 다릅니다, 여기랑. 그러니까 오늘 뭐 배워가지고 또 고치는 거 네가 고쳐야 된다던데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또 달라요. 이게 임대차하고 다 다르다니까요, 이게. 그거 다 배워봐야 돼, 나중에. 그 다음에 소멸에서는 아까 뭐 동시행, 경매, 우선 아까 했던 얘기야. 됐고. 요까지 한번 책 읽어볼게요. 90에서 93페이지. (90에서 93) 전세권. 자, 전세권이 뭐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필수적으로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딱 넘겨받아 점유해서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이에요. 근데 나중에 전세권이 소멸됐는데 전세금을 안 돌려주네?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 지체를 하네? 그럼 소송도 없이 바로 경매를 해버릴 수 있나 없나 이 부동산을요? 있죠. 경매를 붙여서 전세금의 우선면제를 받아가는 거지. 그게 전세권이에요. 그건 담보물권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성질이 일단 남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인데 한 필의 토지 일부에 한 동의 건물의 일부에도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얘는 된다. 얘가 용익물권인가요? 담보물권인가요? 라고 질문하면요. 둘 다예요. 용익물권이 주된 성격이지만 어쨌든 둘 다예요. 전세금 내려가서 전세금은 전세권 성립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필수 요소입니다. 성립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 전세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 쭉 읽으실까? 뭐라고 돼 있죠? 기존에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기간 중에 전세권 설정자 지위가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 채무도 면책적으로 신소유자에게 이전됩니다. 이 그림 잘 보시면 뭔 말인지 그림이 이해되실 거예요. 소유자가 바뀌면 구소유자는 전세금을 돌려줄 채무를 진다, 더 이상 지지 않는다. 지지 않고 누가 진다? 그 채무는 신소유자가 진다. 그 다음에 자 취득을 하려면 법률행위 계약을 하면 되는데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속아서 등기하면 됩니다. 인도까지 받아야 되느냐? 인도는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다, 요건이 아니다? 아니다. 자, 설정행위로 존속기간을 정할 때 최장기간 10년 넘지 못합니다. 10년 넘으면 10년으로 단축시킵니다. 최단기간은 1년이긴 한데 토지에는 없으면서 어디에만 존재하더라? 이게 건물 전세권만 1년입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지상권처럼 뭐 30년으로 한다, 10년으로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없고 정하지 않은 채로 쓰다가 아무 때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끝내자고. 바로 소멸하는 건 아니고 통고 기간은 양쪽 공히 6개월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갱신, 합의를 통해서 갱신할 때도 10년을 넘지 못하고요. 합의 갱신 말고 법정 갱신. 자, 법정 갱신 제도도 건물 전세권만 존재하지 토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건이 이런 요건이고 아까 설명드렸고요. 법정 갱신이 돼버리면은 다른 것들은 다 동일 조건으로 가요. 동일 조건으로 가는데 기간만큼은 동일 조건이 아니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되어서 화살표를 타고 쭉 올라가 보면 다시 언제든지 소멸을 통과할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뭐 이거는 다음에 할게요. 엄청 많이 나왔네요. 이만큼이나 나왔네요. 그 다음에 전세권의 효력에서는요. 전세권자 목적물 사용 수익할 때 유지수선. 자, 유지수선은 설정자가 해주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현상 유지를 하고 통상적인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 비용, 수선 비용,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 소유자에게 필요비 줘요 라고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논리죠. 그 다음에 뭐 물청, 상리관계는 똑같은 얘기하는 건데요. 넘어가고 전세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요.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말은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그게 되거든. 그 다음에 전세권 존속기한 범위 내에서 목적물을 전전세나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상권하고 닮았는데 차이점이 지상권은 그런 걸 못하게 금지하면 지상권자에게 불리하다고 무효 처리했지만 얘는 전세권은 설정행위를 통해서 특약을 해서 이 처분을 다 금지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금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소멸에서는 소멸의 효과.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게 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인도해 줘야 되고요. 말소 등기 서류를 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하고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해야 되는데 이 둘의 관계가 서로 뭔 관계? 동시 이행의 관계에 놓인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경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매를 하려면 막 경매하면 안 되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의 의무 이행을 지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사갈 준비를 다 마치고 말소등기 서류도 준비해서 이행 제공했는데 설정자가 전세금을 장만을 못했다. 지체에 빠지면 경매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의 경매. 들어가서 배당 절차에서 우선해서 자기의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채권자보다는 당연히 우선합니다. 하지만 나와 같은 저당권자도 우선 면제권자이기 때문에 저당권자하고 전세권자의 서열은 어떻게 되느냐? 등기부 순번입니다. 나보다 순번 빠른 저당권자보다는 집니다. 내가 배당 순서가. 순번이 늦은 저당권자보다는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 필요비 상한 청구를 못합니다만은 뭐는 받을 수 있다? 전세권자도 유익비, 6번. 유익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선택에 쫓아서 지출액이나 증가액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유자 선택이 뭔 말이냐면 내가 돈을 써가지고 값어치를 올렸어요. 내가 쓴 돈하고 값어치가 올라간 게 다를 수 있거든. 돈을 잘 쓰면 1,000만 원을 써가지고 값어치를 2천만 원 올릴 수도 있지. 2천만 원을 썼는데 돈을 잘못 쓰면 값어치가 1,000만 원밖에 안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지출된 금액하고 그 물건의 가치 증가액은 서로 상이할 수 있잖아요. 그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선택권자는 소유자예요. 소유자는 돈을 주는 채무자거든. 우리 민법에서 선택 채권에서 항상 선택권자는 원칙이 채무자가 선택해요. 그럼 채무자는 돈을 많은 쪽으로 선택할까요? 적은 쪽으로 선택할까요? 적은 쪽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야. 소유자 선택에 쫓아서 돈을 받아낼 수 있어요. 필요비는 못 받고 유익비는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어.